오늘은 남영화 작가의 숲에서 한나절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달개비 꽃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핍이 만든 꿈. 달개비. 닭의 장풀이라 그러기도 하나 봐요. 달개비의 딴 이름이 닭의 장풀인가 봐요. 책에서는 닭의 장풀이라고 나왔어요. 꽃에는 꿀이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꽃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나도 물론 그런 줄 알았다. 여름 내내 푸른색의 꽃을 피우는 닭의 장풀을 보면서도 참 특이한 색을 가졌네 라고만 생각했다. 보통은 푸른 빛깔의 꽃이 잘 없는데 곤충들을 불러들이는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꽃은 특이하게 푸른 꽃을 가진 걸 보니 분명 저만의 특별한 번식 전략이 있나 보다. 얼핏 심정만 했지 설마 꿀도 없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게다가 향기까지 없다니 더욱 놀랄 일이다. 꽃의 향기는 꽃가루에서도 나는 것 같지만 주로 꽃잎에서 난다. 식물의 향기는 휘발성 기름 성분인 정류에서 나는데 각 식물에 따라 꽃, 잎, 줄기, 뿌리 등 향기 물질이 포함된 부분이 다르다. 대개의 꽃들은 보통 꽃잎에 향기가 많이 나고 허브 식물들은 줄기나 잎에도 정유 성분이 있어 스치기만 해도 향기가 강하게 난다. 그럼 이 꽃은 꿀도 없는데 향기까지 없어서 어떻게 수분을 도와줄 곤충을 부를까? 이건 너무 불리한 선택 아닌가? 하지만 닭의 장풀은 의외로 여름 내내 어디서나 흔히 꽃을 피우며 완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 생긴 모양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혹은 닭장 근처에서 닭똥을 거름 삼아 잘 자란다고 해서 닭의 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 이 꽃은 우리에게는 달개비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달개비와 같은 푸른색 꽃은 델피니딘이라는 색소에서 만들어진다. 푸른색은 우리가 동경하는 천상의 색깔이지만 가루바지를 해주는 다수 곤충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의 겹눈이 우리 인간의 눈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컬러 차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푸른색조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식물의 꽃에게는 없어도 되는 색이다. 곤충은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꽃을 본다. 곤충은 가시광선을 통해 사물의 빛깔을 구분하지만 인간은 가시광선을 통해 사물의 색깔을 구분하지만 곤충은 일부 가시광선뿐 아니라 꽃에 반사된 자외선을 통해 인간과는 다르게 색깔을 인식한다. 가령 분홍색이나 자주색 같은 안토시아닌이 유발하는 색은 곤충의 눈에는 아주 밝은 흰색으로 빛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꽃의 꿀샘 부분은 자외선을 아주 잘 반사하기 때문에 구름이 낀 어두운 날에도 곤충들은 꿀샘을 확실히 잘 찾아갈 수 있다. 그에 비해 푸른색은 곤충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빛나지 않는 색인 것이다. 향기도 꿀도 없는 형편에 달개비는 왜 이런 색을 선택했는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분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달개비는 두 장의 푸른 꽃잎 아래 숨은 흰 꽃잎을 배경으로 아주 선명한 노란 수술이 꽃의 역할을 하며 곤충을 불러들인다. 노란 6장의 수술 중 앞쪽으로 가장 길게 늘어진 2개의 수술 외엔 꽃가루가 거의 묻어있지 않다. 일단 다른 4개의 수술이 곤충을 불러들이면 이 헛수술에서 곤충들이 헤매는 사이 시간을 벌어 진짜 수술이 꽃가루를 묻히는 전략을 쓴다. 알면 알수록 참 특이하다. 대부분의 꽃들은 가진 것이 달개비에게는 거의 없는 것 투성이다. 그런 채로도 너무나 당당히 피고 지는 어여쁜 달개비꽃을 보며 그 모습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우며 특별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나만 공연히 내게 없거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 스스로 주눅들고 상처받아 왔는지도 모른다. 때론 그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결핍이라 해도 자신만의 방식과 대안으로 다른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 달개비처럼 충분히 당당할 일 아닐까? 달개비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꿀이나 꽃잎 대신 수술로 강렬한 빛깔을 내 곤충을 불러들이고 그도 안되면 자가수정을 한다. 더불어 줄기마디에서 뿌리를 내어 옆으로 풍성하게 번져간다.
또 여름꽃이 시들고 가을꽃이 만발하기 전인 7월에서 9월 사이, 말하자면 꽃들의 비수기를 통해 수분해줄 곤충을 불러들이려 경쟁률을 높인다.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는 자의 여유와 당당함이 달배기꽃의 푸른 빛에는 담겨있다. 달개비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없다고. 그게 내게 없어도 결핍은 오히려 더 넓게 번져갈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이 결국 삶의 지혜를 낳는다는 것을. 가진 것 없어도 좌절 대신 꿈꿀 자유를 선택한 푸르름이 더욱 당당해 보인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나비가 푸른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듯한 이 꽃의 모습에 매료되어 숲안에 이 꽃을 키우며 꽃이 피는 대나무라 부르며 즐겨보았다고 한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누군가에겐 남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 그렇게 태어난 나만의 삶이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족하지 않을까? 어때요? 숲에서 한낮이라는 책에서 읽어드렸어요. 남영하 작가가 썼어요. 남영하 작가는 숲 해설가예요.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숲 해설가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블로그에 감상문을 올렸더니 남영하 작가가 자기 책이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거든요. 다음 책도 기대한다고. 다음 책이 기대돼요. 이 책에는 다른 개나리, 보리수에 대한 수국, 이런 꽃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랄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 편안하게 해주는 책 좋아하잖아요. 물론 힐링 책도 좋지만, 혜민 스님의 책도 좋지만, 이 숲에서 한나절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복이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몇 년 전에 뒷마당에 화분을 놓아두었는데 달개비 씨앗이 날아왔나봐요. 그래서 달개비가 자랐어요. 달개비가 자니까 이맘때 되니까 달개비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 파란 꽃잎 2장이 꼭 고양이 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노란 수술, 파란 꽃잎에 노란 수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집이 아니에요. 내 집주인이 와가지고 달개비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 달개비를 뽑아버린 그 사람이 싫었어요. 여러분도 달개비 꽃잎 한번 구경해보세요. 되게 예뻐요. 사랑스럽고요. 진짜 반려묘인들은 달개비 꽃잎 꼭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고양이 같을 거예요. 행복이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비 온대요. 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세요. 사랑합니다.